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제주 도민들도 한 번쯤 겪어봤을 상조에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상조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납입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공정위가 이런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지 고객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미리 낸 상조에 비해 절반을 법에 따라 별도로 금융회사에 예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상조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땐 관리 비용을 제외한 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반기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30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7개 업체는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 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생기고 있는 변종 상조 업체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 상품의 대금을 미리 받는 업체는 일정 자본금을 거쳐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꼼수로 소액의 가입비만 받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봅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통해 지정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한 상조업체에서 미리 낸 돈의 절반을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환급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탐사 K에서 이번 주 집중적으로 다룬 중증 응급 환자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도착 전까지는 119 구급대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점을 개선한 119 특별 구급대가 제주에서도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울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 119 구급대원의 품에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구급대에 의해 응급 분만이 이루어지면서 산모도 아기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119 구급대 응급처치 권한이 확대된 덕입니다. 지난 7월 서울을 시작으로 119 특별 구급대가 도입되면서 의료진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응급 분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의 119 구급대가 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 범위는 14개에 불과했습니다. 특별 구급대는 여기에 응급분만대 탯줄 절단과 중증 외상 환자 진통제 투여 등 7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알러지 쇼크 치료에 쓰는 약물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119 구급대는 이러한 약물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특별 구급대의 운영으로 응급 처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 중인 의료진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전문적인 처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대원님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네. 119 특별 구급대가 도입되면서 대구에서는 한 달 동안 심정지 환자의 생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출동 대원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그런 생존율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방청은 올해 안에 전국에서 219개의 119 특별 구급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내년에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의료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죠. 지난해 말 환자 흉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 뒤로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의사 10명 중에 7명은 진료 중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실의 환자가 의사에게 주먹질을 해댑니다. 한 환자는 철제 의료 장비로 의사의 뒤통수를 내리칩니다. 진료실도 위험합니다. 임세원 교수는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냥 놀랐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게 칼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고 돌이켜 보니까 죽을 뻔했던 거죠. 의사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진료 중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거나 중증 외상, 골절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거나 진단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달라는 요구를 의사가 들어주지 않을 때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환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변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사협회는 보복 등을 염려해 신고율 또한 낮다며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영화 속 남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남녀의 역할과 이미지를 고정하는 편향적 시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영화의 모든 장면을 고속으로 추적합니다. 출연 비중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수치로 바꿔 계산해냅니다.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이요. 아유, 내가 뭐 아주 그냥 대단한 법을 어겼나 했네, 나는. 죽어야 돼, 내가 그냥. 카이스트 연구팀이 한국과 미국의 장르별 주요 흥행작 40편을 분석한 결과 분노나 싫다는 감정은 남성이, 슬프거나 공포, 놀람의 감정은 여성이 더 많이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자동차와 함께 여성이 등장한 장면은 남성 캐릭터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주로 집안을 표현할 때 쓰이는 가구와 여성이 함께 등장한 장면은 1.2배 많았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 속 여성은 남성 인물의 86% 비중으로 등장한 반면 한국 영화 속 여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예술의 영역인데 그것을 감독의 어떤 자유의지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을 목표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려고 했던 것보다는 좀 영화 산업이 좀 더 건강해지고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발표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좀 폭력적인 세계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상업성의 내면이 오히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걸 이번에 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향후 이 같은 분석 기술이 널리 적용되면 인종과 국적 등의 차별 요소가 없는지까지 살피게 됨으로써 문화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